예, 안녕하세요. 이원종입니다. 자, 우리 소방 설비 기사, 우리 공통 부분이죠. 우리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는 필기 부분이고요. 우리 소방 관련 법령은 크게 우리가 5가지 법령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이 총 7개예요. 특별법까지 2개를 합쳐서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개, 특별법 2개는 우리 필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방설비 기사에 나오는 관련 법령에 나오는 5가지 법령이 어떤 겁니까? 소방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공사업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소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5에서 6개 정도 시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요번에 이제 새롭게 제정이 돼가지고 법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여기서 한 7에서 8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총 20문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3개에서 2개.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법률에서 3개에서 2개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총 20개 문제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 개수는 몇 개예요? 8개죠, 8개. 자, 8개 이하로 맞추면 여러분들 꽈락이 돼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최소한 8개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3개 또는 14개 정도의 문제를 20개의 총 문제에서 13개 정도는 맞아야지 이 많이 맞춘 문제를 내가 많이 못 맞춘 파트, 뭐 유체역학이나 또는 전기 회로 이론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충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령은 은근히 여러분들이 꽈락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꽈락이 안 나올 정도로 충분히 맞는데 이게 법이다 보니까 암기할 부분이 많아요. 그죠? 법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필기인데 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다 써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고, 그죠? 많이 읽어보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필기 정도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각 법령은 총 3가지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제 소방 기본법이에요. 자, 소방 기본법이다. 자,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령이죠. 그 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소방과 관련된 법령이 새롭게 국회의원분들이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국회의원분들이 이 소방 기본법을 제정을 하면 이 법령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대통령 산하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또 이 기본법을 더 디테일하게 만든다고요. 그죠? 그게 뭐예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 행정부를 통해 가지고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행령을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뭐 과정,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법령이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에는 최소한 무조건 3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총 5가지 법령인데 거기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합쳐서 15개죠. 15개. 15개의 법 조항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소방 기사 필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즉 우리 시대 이 교육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고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볼 필요는 없다. 알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령은 구성,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처음에 조라는 항목이 나와요. 뭐 1조, 소방기본법 1조, 목적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 소방법을 왜 제정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2조, 2조는 뭐가 나와요?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고요. 정의. 뭐 이렇게 조 항목이 가장 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에 가로를 쳐서 항이 나오죠. 항. 그래서 뭐 2조 1항, 1조 3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항에 또 나눠가지고 항이 호가 됩니다. 호. 항을 더 디테일하게 뭐 정의를 하는 게 호고요. 그 밑에는 이제 또 목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항, 호, 목 이런 순서로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거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법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필기, 우리 설비기사 필기할 때에는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도 관연도에서 자주 기출됐던 문제들 있지요. 그런 문제들을 이론 내용 옆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놨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충분히 13개, 더 높아서 15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령 이거 암기해야 되고 보기 싫다라고 했으면 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꽈락,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충분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15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내용과 체계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소방기본법부터 차례대로 이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기본법입니다. 소방기본법. 자, 소방기본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냐?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 보죠. 9급, 7급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소방서에서 일하고 계신 이런 소방대원분들의 어떤 업무를 하고, 그리고 소방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소방기본법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모든 법령이 다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시행령이라는 건 누가 한다라고 했어요? 행정부, 대통령, 이 산하 행정부 뭐 그죠? 있죠. 행정안전부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부서들에서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행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통령령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쭉 읽어보다 보면 뭐 대통령령에 따른다 뭐 요런 말이 자주 등장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 시행령에서 찾아보면 되겠다. 즉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는 거다? 대통령 산하 행정안전부. 우리 소방은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 있어요. 행정부령. 이 행정안전부령에 대한 거를 딱 눌러보게 되면 또는 이거를 찾아보게 되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시설의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방용수시설을 왜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될 거는 이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요. 즉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에, 기본법에. 이 대통령령이라는 거를 인터넷에서 딱 클릭을 해보면 시행령으로 넘어간다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는 뭐고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간단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자, 맨 처음에 법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1조. 그죠? 우리 소방기본법의 1조는 뭐냐? 목적하고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2조예요. 이 소방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가끔씩 나와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글자 하나하나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자, 거의 문제가 나오는 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소방기본법을 만들어서 요거 그죠? 요 세 개 부분 있죠? 네, 요거 가로쳐서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맞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하고 구급하는 활동 이렇게 가로치기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그리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가? 소방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이. 알았죠? 자,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공공의 안전이 아니라 안녕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만 공공의 안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았죠?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른 법령에서는 뭐로 나온다고요? 공공의 안전으로 나와요. 소방기본법만 안녕으로 나온다. 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적 시험에 나온다. 알았죠?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조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는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법령 안에서 각각의 용어, 단어들이 쭉 나오죠. 이 단어들은 의미가 뭐고 정의가 뭐냐? 요거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죠? 쉽게 이해하라고. 자, 맨 처음에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방대상물. 쭉 읽어보죠. 예,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요런 게 소방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선박이긴 선박인데 선박은 소방대상물이에요. 그런데 요거만 소방대상물이다라는 거죠. 항구 안에다가 밧줄로 메어둔 거 있죠. 우리 배 항해 안 하면 항구 같은 데에다가 배 묶어 놓잖아요. 줄 같은 걸로. 요렇게 항구 안에 밧줄로 메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항해, 배에서 막 항해 중인 배는요. 소방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구에 꼭 메어둬야 돼. 그래야지만 이 선박은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메어둔 선박만 뭐라고요? 소방 대상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이런 거 어디서 많이 갈 수 있어요? 선박을 건조하는데 조선소 있잖아요. 울산이나 우리 창원 여기에 많이 가게 되면 이런 조선소들이 많아요. 배 만드는데 그 배 만들 때 이렇게 데크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 건조 구조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뭐예요? 소방 대상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림, 산, 그죠?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우리가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방 대상물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불나면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소방 대상물들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을 딱 정의를 해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관계 지역이에요. 자, 관계 지역은 뭐냐?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가까운 이웃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지역은 뭐 해야 돼요? 화재 예방을 해야 되고 경계하고 진화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관계인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 관계인은 뭐다?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예요. 즉 주인이에요. 건물주. 우리 소방 대상물에 건축물도 들어가죠? 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주, 건축주잖아요. 건축주. 그죠? 그리고 관리자는요.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점유자는요. 우리 임대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받아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다 임대잖아요. 임대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점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한계를 하느냐? 소관점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요것도 가끔씩 쉽게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 나온다. 알았죠? 다음 중 관계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소관점 아닌 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소관점 계속 암기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관계인은 누구죠?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소관점이라는 게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요. 알았죠? 관계인 소관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구나. 알았죠? 네, 소관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냥 정의를 암기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 그죠? 요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네. 우리가 소방 기본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배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쭉 봐왔고 이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했어요? 관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관계 지역이 가장 큰 거야. 알았죠? 넓은 범위죠. 자, 우리 관계 지역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서울에 마포구에 산다. 그럼 마포구가 관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포 소방서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구가 되든지 또는 하나의 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 뭐 평택시. 그죠? 요런 게 다 관계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관계 지역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을 예방, 경계, 진압 또는 구조, 구구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알았죠? 이 관계 지역이 가장 큰 구역이다. 그래서 관계 지역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관계 지역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소방 대상물이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소방 대상물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 우리 각 시나 구 안에 건축물도 많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도 있고, 그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런 게 다 소방 대상물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차량도 있잖아요. 차량도 소방 대상물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거는 이런 선박이겠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데는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관계 지역 안에 쭉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있어요. 관계 지역 안에. 여기서부터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소방 대상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관계인이에요. 관계인. 이 관계인이 뭘 해야 돼요? 예방, 경계를 많이 해야겠죠.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자기 건물에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소방 대상물 안에는 우리 소방기본법 다음에 배우는 우리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이 소방 대상물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두 번째 법령에서 배울 거예요. 소방 대상물인데 특정한 소방 대상물이야.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특정이 들어가면 여기에 소방 시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건축물 안에. 알았죠? 소방 시설이 설치된 이런 소방 대상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번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총 30개가 되어 있죠. 3번이네요. 별표 3번. 총 30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30개를 쭉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그죠? 업무시설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쭉 복합건축물도 있죠. 이렇게 총 30가지 용도와 규모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런 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죠? 이 소방시설이 설치된 우리가 소방대상물을 뭐라고 해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규모를 점점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어. 그래. 관계지역, 그 다음에 그 관계지역의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한 거를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한다. 관계지역 안에 있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 특정 소방대상물 안에도 또 뭐가 있느냐?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돼. 여기는 화재가 너무 잘 날 것 같아. 그리고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 우려가 상당히 클 것 같아. 큰 고층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알았지?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뭐라고요? 소방 대상물을 뭐라고 해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관계인이 잘 모르잖아요. 관계인이 이 소방 시설에 대한 내용과 체계 이런 걸 잘 알고 있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누구를 선임을 해줘야 돼요? 누구를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관계인의 건물주. 내가 너 채용했으니까 너 이 건물에서 소방 안전관리 좀 해줘. 요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종류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눠요. 당연히 특급이 더 위험한 거고 그 다음이 1급, 2급, 3급 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소방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 자, 그리고 또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대상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뭘 배울 거냐?
특급은 어떤 소방 대상물이 들어가느냐. 그죠? 1급에 속하는 건 뭐냐? 2급에 속하는 건 뭐냐? 3급에 속하는 거는 뭐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그러면 선임해서 뭐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업무가 있어. 이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죠?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요런 게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요. 알았죠? 뭐 피난 계획을 세우다든지 소방 계획서를 세운다든지. 알았죠? 요런 업무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방기본법에 나온 거는 지금 뭐예요? 관계 지역과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어요. 알았죠? 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뒤에 있는 법령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쉽게 우리가 소방 관련 법령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잘 필기를 해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A4 용지로 이렇게 저처럼 그림을 그려서 정리만 쫙 해주면 15개 그냥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이 나오는데, 자, 소방본부장은 누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분들이 또는 소방법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알았죠? 우리 맨 처음에 소방청장님이 나옵니다. 가장 높죠? 자, 소방청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세종시에 계시죠? 왜냐? 우리 이 소방청이라는 건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알았죠?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자, 그래서 소방청은 어디에 있다? 세종시에 있어요. 거기서 대빵. 그분을 우리가 소방청장이라고 하고요. 자, 소방청장은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 무궁화 4개예요. 우리 경찰서에 제일 높은 경찰청장님 여기 몇 개에 달려 있어요? 4개 달려 있죠. 그분이랑 똑같은 계급이에요. 알았죠? 자, 4개다. 무궁화 4개라고 해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청장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님이 임명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 있어요. 자, 소방본부장은 대빵이긴 대빵인데 어디서 대빵이냐? 우리 각 도 있죠, 도. 경기도, 또 충남도,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도 있죠? 네, 서울,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에 가장 높은 기관, 우리가 이거를 본부라고 해요. 본부. 경기도 소방본부, 경기도 북부소방본부, 서울소방본부, 그죠? 네. 그 다음에 충남 소방본부, 요런 본부 있죠. 여기서 대빵이 소방본부장인 겁니다. 알았죠? 네. 제주도에도 있고요. 우리 세종시에도 본부가 있어요. 알았죠? 세종시에도. 왜? 세종시는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에 들어가요. 알았죠? 특별자치시가 어디? 세종시. 알았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요. 제주도. 알았죠? 요거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나와요. 자, 소방서장님은 어디서 대빵이에요? 각 시, 군. 그죠? 안양소방서. 그죠? 안양소방서의 대빵. 소방서장님.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시가 어디? 남양주시? 남양주시의 소방서의 대빵이 소방서장님인 거예요. 알았죠? 자, 계급은 소방본부장님은 뭐 무궁화 3개 정도 또는 2개 정도, 하나, 2개, 3개만 있어도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알았죠? 자, 소방서장님은 육각수라고 해요. 육각수 4개. 경찰로 따져보게 되면 총경이죠. 총경. 각 시군에 있는 경찰서장님들 있죠. 경찰서장님하고 계급이 똑같아요. 알았죠? 네. 그래서 육각수 4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구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글에. 네. 구글 나무 위키. 네. 자,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 뭐가 나오느냐?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시도지사는 누가 뽑아요?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그죠? 투표를 통해서 시장하고 도지사님을 뽑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체계를 좀 알아야 돼. 우리 본부장 서장님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청장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본부장 서장님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시도지사의 명령을 따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본부장과 서장님의 대빵은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알았죠? 특이하죠. 뭐 소방의 계급적으로는 청장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맞는데, 그죠? 일반적인 이런 소방 업무에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님의 지시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소방 업무와 관련된 거. 알았죠?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대부분 요런 내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가끔씩 우리 소방 기본법에서만 누가 나오느냐? 소방대장이 나와요. 자, 소방대장님은 누구냐?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막 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출동한 대원분들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소방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알았죠? 그럼 소방대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뭘 할 수 있느냐? 그 화재 난 구역을 딱 쳐야 돼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폴리스 노란색 띠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한다라고 해요. 그걸요. 이거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활동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소방대장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강제처분. 소방서 지나가는데 차 주차해놓고 막 이러면 기다려요? 차 주차 뺄 때까지? 안 그러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그죠? 그럼 자동차 빨리 치워버리든지 뭉개고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법 근거가 뭐냐? 이 강제처분이에요. 알았죠? 자, 강제처분도 소방대장님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화재가 난 구역의 주변 사람들 빨리 피해라. 피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알았죠? 요것도 소방대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해. 불 끄려고 하는데 소방대원분들이 부족한 거야. 소방대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건장한 남성분들 좀 도와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수가 있다니까요. 불 끄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종사명령입니다. 종사명령. 알았죠? 요런 거를 누가 할 수가 있냐? 소방대장님이 명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특이하게 여기서 강제처분, 피난명령, 종사명령은 누구도 할 수가 있어? 본부장님하고 서장님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거.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둬라. 강제처분, 피난명령, 종사명령은 누가 하느냐? 소방본부장, 서장, 소방대장님이 합니다. 알았죠? 자,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피난명령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은 누구냐? 그죠? 1번 소방청장, 2번 소방본부장, 3번 소방서장, 4번 소방대장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소방청장님이 답이 되는 거예요. 청장님은 요거를 명령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활동구역 설정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소방대장님만 할 수가 있다. 알았죠? 자, 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 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이 활동구역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알았죠? 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또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소방본부장님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 소방대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소방대라는 건 누구를 의미를 하느냐? 소방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위무소방원, 그 다음에 위용소방대원을 이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방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소방공무원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위무소방원은 누구예요? 위무소방원. 우리 군 대체복무 있죠? 군대 안 가시는 분들은 소방대원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분들. 대체 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위용 소방대원은 뭐냐 하면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죠? 소방에 대해서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요. 채용. 봉사하는 거예요, 거의. 봉사. 알았죠? 그래서 뭐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위용 소방대원 옷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살림에서 불 났나 안 났나 그런 거 다 위용 소방대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얼마를 받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봉사를 하는 거랑 가깝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소방대를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구분한다? 소방공무원, 위무소방원, 그다음에 위용소방대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다음 중 소방대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잘 암기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소방대장님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알았죠?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소방대장님이 할 수 있는 거 활동구역 설정. 그죠? 강제처분, 피난명령, 종사명령.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 기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거죠. 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방 업무가 뭐냐면 당연히 예방경계 진압 조사하고 소방 안전교육 홍보와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호 등의 업무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방 업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소방 업무. 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서장의 지휘 감독관은 누구예요? 말씀드렸죠? 시도지사. 그렇죠? 책임도 누가 진다? 시도지사가 진다. 소방 업무에 관련된 지휘 감독관은 누구다? 시도지사고 책임도 누가 진다? 시도지사가 진다. 알았죠? 자, 이런 필요한 사항,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방기관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대통령령이라는 건. 알았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소방 업무에 관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자, 종합계획은 국가가 5년마다 수립을 한다. 정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거 우리 종합계획 세우는 거 간단하게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종합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우리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이 있어요. 뭐 소방 업무에 관련된 종합계획이 있고요. 소방 업무에 관련된 세부계획이 있다고요. 세부계획. 그죠?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냐? 누가 만드는 거냐? 소방청장님이 만드는 거예요. 언제? 5년마다 한 번씩. 알았죠? 네. 종합계획을 세워요. 아, 네, 이런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웠어. 소방청장님이.
큰 부분에 있어서 5년 동안 내가 이런 거 하겠고 뭐 소방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 계획을 세운 거를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시도지사한테 넘겨줘. 패스한다고요. 그러면 시도지사님은 뭐 하냐? 세부 계획을 세워. 이 종합 계획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세운다고요. 알았죠? 이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도 해야 되겠고요. 세부 계획을 세워야지만 국가에서 돈을 줘요. 알았죠? 국가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러면 또 요거를 누구한테 토스를 하느냐? 청장님한테 다시 돌려줘요. 알았죠? 요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가끔씩 요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자,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보기로. 자, 언제까지? 5년이면 언제까지냐?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0월 있죠. 딱 그 5년이 지났어. 그러면 또 이제 종합계획을 세워야겠잖아요. 그죠? 그 이제 세워야 되는 해당 연도, 전년도 있죠.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시도지사님한테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넘겨받은 시도지사님은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부계획은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계획을 다시 소방청장님에게 토스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국가에서 돈이 나와. 그러면 이 계획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돈이 있어야지. 이런 시스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5년마다 세운다. 각 법마다 거의 다 있어요. 이렇게 세우는 게. 소방기본법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운다? 소방 업무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종합계획에 필요한 내용은 뭐예요? 요런 내용들이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소방기본법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고 많이 암기해야 돼요. 매해 나와요. 매해. 우리가 1년에 소방설비 기사 시험을 3번 봐요. 그죠? 1회차, 2회차, 4회차에 우리 설비 시험을 볼 수가 있다고요. 1년에. 그 회차마다 맨날 나오는 게 요거. 알았죠? 소방기본법에서 문제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뭘 암기를 해야 되느냐? 뒤에 나와요. 자, 종합상황실 있어요. 종합상황실은 각 소방서, 소방본부, 그 다음에 소방청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종합상황실이 연락 받는 거죠. 화재 발생했다. 연락 받고, 이거 우리 출동해야 되겠다. 그죠? 소방서에서 만약에 어떤 시에서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종합상황실에서 그 종합상황실의 최고 그 지휘관이 누구예요? 종합실장님이에요. 실장님. 알았죠? 119 종합상황실 실장님이라고요. 소방서에. 그 소방서의 그 실장님이 가장 높은 기관인 소방청에 119 종합상황실 실장님에게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보고해야 돼. 네? 그런데 조그만 불 났는데 그거 다 보고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알았죠? 네. 그 사항이 뭐냐? 요거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자, 종합상황실 설치하고 운영관자는 누구다? 3명이에요. 청장님, 본부장님, 서장님. 알았죠?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알았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라인은 소방서 종합상황실 본부, 그 다음에 청의 종합상황실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넣어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종합성형식 많이 봤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그죠? 책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실장님이 소방청장 119 종합상황실 실장님 또는 소방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 요런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해야 된다. 알았죠?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된 이런 사건들. 그죠? 화재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예요.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 사망자는 뭐고 사상자는 뭡니까? 사망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망자가 맞아요. 근데 이 사상자가 조금 궁금하죠. 사상자는요. 사망자 플러스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다치신 분들 있죠. 포함입니다. 알았죠? 사망자 플러스 다치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사상자가 몇 명?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재민은 얼마예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 얼마? 50억 원. 알았죠? 요 4개가 보기로, 시험 문제 보기로 가장 많이 나와요. 알았죠? 꼭 요 4개. 다른 거는 암기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요 4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관공서, 뭐 시청이나 그죠? 요런 관공서들 있잖아요. 구청이나 이런데 관공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는 학교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정부 및 도전공장. 도전공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벼 베죠. 벼를 베. 콤바인으로 벼를 쫙 베요. 그죠? 그 벼를 베면 여러분들이 먹는 그 쌀, 하얀 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얀 쌀을 쌀 겨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가 벼벤다라는 거예요. 벼벤다. 자, 그러면 이 벼를 도전 공장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요 도전 공장에서 이 쌀 겨를 벗겨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를 정부가 운영하는 게 정부미 도전 공장이에요. 쌀 미자죠. 이게 쌀 미자. 알았죠? 자, 문화재,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구에서 발생된 거. 지하구라는 건 뭐예요? 지하구. 여러분들 KT 얼마 전 한 4, 5년 전인가요? 우리 KT 지하구에서 불났죠. 즉, 이 지하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력, 우리 전기 사용하니까 전력선 있죠. 그 다음에 통신선 있죠. 그죠? 요런 선들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던 어떤 동굴 같은 데에 쭉쭉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죠. 요 동굴 같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하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저번에 KT 화재는 지하구에서 불난 게.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선이 불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핸드폰도 할 수가 없고 막 그랬잖아요. 알았죠? 요런 부분을 우리가 지하구다라는 거. 여기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된다라고요. 그럼 KT 지하구에서 저번에 서울 KT 아현동인가요? 거기 지하구에서 불났을 때 당연히 보고했겠죠? 네. 그 다음에 관광호텔에서 불났을 때.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요 미음법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11층 이상의 건축물. 층수가. 알았죠? 그 다음에 지하상가, 영등포 지하상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시장들, 백화점. 그 다음에 지정수량 몇 배예요?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 알았죠? 자, 지정수량이라는 건 뭡니까? 지정수량. 내가 저장할 최소한 양에서 얼마만큼 더 저장했느냐. 요거를 말하는 거죠. 네. 배수입니다. 배수. 자, 그 다음에 5층 이상의 객실, 5층 이상이고 객실이 30개 이상의 숙박시설. 그 다음에 5층 이상 병실이 30개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알았죠? 그리고 연면적이 얼마예요? 15,000제곱미터인 공장입니다.
공장은 15,0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화재 발생이 너무 뚜렷한,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뚜렷한 이런 장소를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종류가 있죠.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종류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발생한 이런 데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걸 몰라도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았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암기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숫자들 나온 거 있죠? 숫자들. 이 숫자들 나온 것만 여러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들. 알았죠? 숫자들 나온 거. 요런 게 변경이 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뒤에 또 있네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철도 차량, 그 다음에 항구에 메어둔 몇 톤? 100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그 다음에 가스 및 화학류 폭발에 의한 화재, 다중이용 업소. 알았죠? 그 다음에 통제 담당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요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 1000톤하고 언론에 보도된 거, 다중이용 업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방박물관이 있고 체험관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암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청박, 시체. 알았죠? 청박 시체 요거만 암기해 있으면 돼요. 자, 소방박물관은 누가 설치하고 운영을 해요? 소방청장님이 설치 운영한다. 체험관은요, 누가 해요? 시도지사님이 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청박 시체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가끔씩 보기로 나와요. 그 다음에 소방의 날은 언제예요? 11월 9일이죠. 왜 11월 9일이에요? 119. 그래서 11월 9일입니다. 알았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내용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